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KNS학원 박태웅 소사입니다. 23학년도 3월 입학 관련된 특례 입학 설명의 내용을 좀 진행할 텐데요. 목차에서 3, 4학년도 시행 계획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23년도 전형 변화 및 22년도 경쟁률 분석. 아마 이 내용들은 저희가 이전에 설명해서 한번 다뤘던 부분이 있는데요.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22년도 3월, 올해 3월 이미 입학한 학생들이 되겠죠. 지난해 여름에 재외국민 특례 특별전형을 준비했던 학생들은 경쟁률이 어떠했으며 주요 대학별로 경쟁률에 대한 분석도 함께 어울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3년 특례 자기소개서 팁이라고 제가 코너를 꾸몄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 KNS학원 특례 특기자 카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제가 지난 영상에도 한번 담았던 부분들인데요. 아무래도 올해까지는 공식적으로 자기소개서가 있는 학교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 자기소개서를 준비하기 앞서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 무엇이며 그리고 이런 자기소개서들의 학교별 유형들을 좀 참고해서 이런 식으로 쓰면 좋겠다라는 팁들을 좀 드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마 이번 설명을 들으시면서 이제 특례를 준비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마지막에 이 부분이 좀 고민이 될 겁니다. 특례와 수시 중에서 우리가 원서를 몇 장을 써야 될까? 그 비율이 되겠죠.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선택의 기준들을 몇 가지 조합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우선 먼저 보시겠습니다. 서울대의 경우는 사실 우리가 3년 특례가 없죠. 그래서 12년 특례만 가지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인재 전형 전교육 과정 이수자의 경우에는 과거와 조건이 같습니다. 근데 23학년도 4학년도 시행 계획안에 따르면 적어도 자기소개서는 아직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4년도부터 전면적으로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된다. 더 쉽게 말하면 이번에 지금 고3까지만 자기소개서가 남아있다라고 좀 이해하시는 부분도 많을 텐데 적어도 24년도 어떤 시행 계획에 따르면 서울대는 여전히 12년 특례의 자기소개서 항목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들. 이걸 좀 특이하게 보셔야 될 거고요. 자, 주요 평가 항목은 우리가 아시는 것들 그대로가 되겠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고려대학교 경우는 고려대는 이미 지난해부터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1단계 서류 100%, 2단계에서 면접이 30%로 들어간다. 다만 이 면접의 경우에는 제시문 기반 면접이 되겠다. 인성에 기반한 아주 그 짧은 유형의 질문을 보고 답할 수 있는 형식으로 면접 문제가 나왔다. 라는 것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2년의 경우에는 100% 서류만 평가되니까 이것도 아마 예년과 같고 그리고 올해도 내년도 같다고 보시면 되겠죠. 연세대의 경우에는 3년 특례의 경우 지원 자격은 이런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리고 전형 요소 및 반영 비율에서 제시문 기반 면접이고 언더우드의 경우에는 영어 제시문이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12년 특례의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린 고대와 마찬가지로 100% 서류를 선발한다. 이런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3학년도 이 전형의 주요 변화 요인은 뭘까요? 작년과 달리 설명드렸던 것처럼 나와 있죠. 서류 중심의 선발대학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상위대학 경쟁률 증가한다. 이 말은 과거에 이런 게 있었죠. 연고대를 비롯한 주요 상위권 대학들은 면접이나 서류 이외에 무언가를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서류로만 진행되는 학교들은 소위 중간 이하였다는 이미지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죠? 상위 대학들도 서류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들. 이 부분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필대학들이 축소가 됐다. 이대, 외대, 국민대. 세 번째, 표준학력지표 준비 어려움. 당연히 코로나 이유가 되겠죠.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SAT 시험 치고 나면 성적을 봤는데 한 달 이상이 걸렸다면 내년부터는 일주일이면 온라인에서 성적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게 장점이 되겠지만 그 온라인 시험 방식에 갖는 또 다른 문제점. 아시는 것처럼 어댑티브 방식을 통해서 내가 풀었던 문제의 난이도의 수준에 따라 그 다음 문제가 결정이 된다면 과거와 같이 우리가 SAT 문제에서 나오니까 그런 문제를 많이 풀므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이 조금 사라지게 될 겁니다. 문제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그 다음 문제를 풀게 되는 온라인 과정의 특성상 학생이 느끼게 되는 부담감이나 어려움은 더 증가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디플로마 시험 난이도에 하락했다. 이 부분은 시험 자체가 난이도가 떨어졌다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페이퍼 1, 2, 3 하이레벨 시험 볼 때 한 개 문항이 삭제가 된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시험의 난이도가 예전 같지가 않다. 그러면 난이도가 약해진다는 말은 다른 말로 고득점이나 또는 45점 만점이 맞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보이실 것이고요. 그러면 지난 5년에서 한 7, 8년 정도 대학들이 가지고 온, 그러니까 대학들이 축적해온 IB 성적에 대한 어떤 학생들의 수준이라는 것들이 이제는 그 무력화되겠죠. 점수 인플레로 인해 우리 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IB 스코어가 몇 점이면 받아주겠다. 서류 1차로.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IB는 다른 말로 변별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고 더 많은 점수를 가진 학생들은 당연히 높은 스코어이기 때문에 의학계열 지원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왜? 이와 더불어 우리가 보셨지만 3년 특례에서도 이제 의학대를 본격적으로 열어두고 있습니다. 의학 전문대학을 폐지되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상위로 갈수록 내가 높은 점수를 받았으니 충분히 의학계열을 지원할 수 있다고 느끼게 될 것이고 그리고 대학 측 입장에서 뭐죠? 만점자의 수준이 너무 높다, 많다.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변별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오른쪽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뭐 몇 가지 구분했지만 서류면 평가하는 대학, 서류 플러스 면접이 진행되는 대학, 그리고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좀 나눠서 진행했는데요. 저희 쪽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뭐죠? 자, 서류로만 준비하는 대학들이 이렇고 면접이 진행되는 대학들이 연대, 고대, 성대, 성대의 경우 의학대입니다. 이쪽은. 문과에서는 면접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다 라고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쟁률입니다. 자, 경쟁률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해 경쟁률을 통해서 올해는 어떨 것인지에 대한 예측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자, 지난해 경쟁률을 주요 대학별로 쭉 나열해봤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고대의 경우에 지난해 이과의 강세가 뚜렷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미래산업 그리고 고대의 경우에는 인공지능 그리고 융합전공에 대한 대학원을 학부 차원, 그러니까 이미 대학원도 만들었죠. 정부 지원해서. 그래서 인공지능 전문 대학원을 만들었고 과거에 정부 보호학과라 가지고 있는 곳에서 좀 떨어져 나와서 아주 전문 대학원을 만들었습니다. 정부의 지원으로. 연대도 정부 대학원이 있고 서울대도 인공지능 관련 전문 대학원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학과의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특별한 인력에 대한 어떤 수요가 증가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특례에서 이미 고려대의 이과 지원의 강세가 뚜렷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연대의 경우에는 이과정 의치학교 지원정자. 자, 지난해 저희 학원에서 3년 특례죠. 12년 특례죠. 7월에 접수해서 이제 발표나는 올해 3월에 발표가 났습니다. 3월 입학했겠죠. 의시대 지원하는 학생들이 제법 됐었는데요. 이 경우는 본인이 어떤 IB나 SAT나 또는 ACT 스코어를 가지고 와서 만점 가지고 와서 내가 무조건 의대 쓰겠다는 이런 의지를 있는 친구들이 아니라 처음부터 의학대를 생각하고 있는 친구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연대의 TO가 열리니까 써야지 하고 물을 몰려든다는 거죠. 자, 지난해 온 학생의 경우에는 중국에서 초중고로 유학하고 미국에서 프리덴탈 과정을 등록해놓은 그러니까 집안이 대대로 의사 집안이라서 그렇게 진행한 학생도 있었고요. 또는 일본에서 고득점의 IB 스코어를 가지고 와서 이번에 나는 무조건 의대만 쓰겠다 하는 친구도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대 의대는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초상위권 학생들이라면 무조건 연대 의대부터 쓸 테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한양대. 한양대는 제가 경쟁률 자체를 이렇게 표기까지 했는데요. 특례에서 보통 한양대 경쟁률 높을 이유는 잘 없습니다. 높았다면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죠. 과거에 특례가 한양대의 경우에 특례에서 유일하게 면접을 보는 전형이 바로 한양대 국제학부였습니다. 자, 모집 인원이 9명이었고요. 지원자들이 30명에서 33명까지 갔었습니다. 자, 여기는 아니지만 다른 곳에서 강의할 때 다수의 학생들이 거기로 왔었어요. 제 수업을 들었던 얘기죠. 그리고 매년 한양대 특례 면접 수업만 제가 10년 가까이 했었으니까요. 매년 제가 강의한 학생들이 다 합격을 했었어요. 한양대는 전통적으로 3명 정도만 뽑았었습니다. 한양국제학부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국제학부도 이제 면접이 없고 지필도 아니죠. 서류만 뽑게 된다면 뭐죠? 한번 해볼만 하다는 거죠. 지필고사가 아니니까. 그런 맥락에서 한양대 경쟁률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고 보시는 것처럼 100% 서류 효과. 자, 과거에는 한양대가 지필을 보거나 면접을 봤기 때문에 차라리 서류 다른 데 쓸게요. 그게 서강대가 됐든 성균관대가 됐든. 근데 이제 다른 학교들과 조건이 같아졌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나 충분히 한양대 쓰겠다. 한양대를 바텀라인으로 쓰든 안정으로 쓰든 또는 뭐죠? 다른 조건과 같기 때문에 한양대 쓰겠다는 친구도 증가했다는 거죠. 게다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성대나 그리고 서강대나 특색 있는 이과를 준비한 학생이라면 한양대를 안 써볼 이유가 전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보신 것처럼 이 경쟁률 보면서 모집 단위 55명에 647명이 지원했고 다수가 이과생들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죠. 반면에 한양대 증가는 다른 말로 성대의 지원자들이 감소했다. 왜? 한양대가 지필과 면접이었던 것에 비해 이제 같은 조건의 서류로 넘어왔기 때문에 성대보다는 한양대를 쓰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는 분들 많다는 거죠. 자, 이제는 3년 특례에 관한 자기소개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간략하게 보이시겠지만 이제 밑에 팁들을 좀 적어놨습니다. 특례 특기자 카페를 통해서 또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연대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 자기소개서가 폐지됩니까? 아니죠. 23년도, 24년도 시행계획에도 여전히 자기소개서는 들어있습니다. 특례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자기소개서는 무조건 꼼꼼하게 본인의 활동 내역들을 다 넣을 수 있는 방식으로 쓰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누군가에게 평가를 받든 의뢰를 하든 방식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우리 아이는 자기소개서 썼는데 분량을 못 채웠다. 분량을 못 채웠다는 거는 활동 내역이 적거나 아니면 활동해 놓은 것들, 자신의 고교 3년을 잘 녹여내지 못하는 경우가 될 것이죠. 예. 그럼 중도기국생은요? 중도기국생이야말로 쓰기가 좀 풍부하겠죠. 해외 경험과 한국의 경험을 비교할 만한 내용도 가능할 것이고요.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잘 녹일 수 있도록 글을 쓰는 게 중요하다는 것들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자기소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국내 대학을 준비할 때 그게 특례, 수시, 특기자 학종이 됐든 자기소개서에 뭐 점수를 쓸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생각하시는데 안 됩니다. 예. 우리가 공식적으로 받는 표준학력 지표 이외에는 자기소개서든 어디든 숫자로 나오는 것들을 쓰면 안 되죠. 간혹 이런 것들을 모르시고 자기소개 쓰면 안 돼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예. 감점 요인인 거나 평가 지표가 안 되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뭐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아이가 이 설명회를 듣고 또는 이번 특례를 준비하는데 2학기 수시까지 원서를 남겨둬야 될까요? 그러니까 수시 6회 제한에 특례 원서 개수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특례를 몇 장을 쓰고 그리고 수시를 몇 장을 쓸까에 대한 고민이 되겠죠. 자, 지금부터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특례를 5장 쓰고 그리고 수시를 1장 쓴다. 자, 첫 번째 경우 모든 스펙이 화려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특례를 써야죠. 왜? 어찌됐든 간에 수시보다는 특례가 더 조건이 괜찮다 또는 경쟁이 낮다고 알려져 있으니까요. 두 번째, 해외 한국인 학교나 그리고 GPA 이외 활동 내역이 없는 경우는 특례 써야죠. 이 경우는 어떤 학교겠어요? 주요 상위권 대학이 아니라 중위권 학교들 중심으로 쓰겠죠. 예, 서류만 보는 학교. 그리고 GP를 준비하셔도 좋을 겁니다. 이 친구들이 수시를 1장으로 가져가는 경우는 여학생이면 여화여대 그리고 남학생이면 뭐 국민대 같은 경우로도 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좋죠. 제가 극단적으로 6대0으로 만들지 않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두 번째 경우 보시겠습니다. 특례 3장, 국내 수시 3장입니다. 자, 이 경우가 가장 보편적인 경우예요. 사실 GPA가 우수하나 IB하고 SA 성적이 상위권입니다. 하지만 그게 만점은 아니죠. 41점, 39점 이런 사람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국내 중도 비국생의 경우에는 고3 내신 관리 왜? 2학년까지 해외에서 하고 왔고 2학년 2학기에 들어왔거나 아니면 내신 성적이 국내 생활기록부상 1년치가 채 안 돼요. 그럼 뭐죠? 당연히 수시도 써야 되겠지만 특례만 놓고 보기에도 애매한 상황이에요. 두 번째, 상위대학을 지원하면서 수시로 이대, 국민대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이 경우는 수시 2장, 자, 이대와 국민대까지도 쓰고, 그죠? 저 국민대 안 쓸래요. 그러면 다른 조건을 맞추시면 되겠죠. 특례 4장, 수시 2장. 그렇죠? 마지막 경우입니다. 수시를 더 많이 써야 되는 경우. 자, 중도기국생이면서 국내 고교 2개년도,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해외에 살았는데 2학년, 3학년 때까지는 한국에서 지금 하고 있고 내신이 괜찮아요. 그런 경우 상향 곡선 혹은 우수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지난해 저희 학생 중에 독일에 살던 남학생의 경우에는 중학교까지 해외에 살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 4, 2학년 때 3, 그리고 3학년 때 2, 평균 3점대를 맞춰서 연대 UD 최초합했습니다. 2학기 수시죠. 그 경우라고 한다면 수시를 써야죠. 또 어떻습니까? 자, 해외에 살다가 특례 조건 맞췄어요. 1학년 다 했다니까요. 근데 한국에 와보니까 제가 좋은 고등학교는 아니지만 성적 잘 만들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케이스. 아마 이 학생은 학부모님의 말에 의하면 아마 고3 1학기까지 해서 자, 고2, 고등학교 2학년 이제 2개 학기, 그리고 고3 1학기, 3개 학기 성적 평균이 1점대, 아니면 2.0 얼마로 끝날 거예요. 그 경우는 뭐죠? 수시로 가야죠. 수시 써야죠. 이 조건 왜 버리세요? 예. 갖춰야 됩니다. 예. 저희가 이제 특목고 학생들이 전문이긴 하지만 이런 케이스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요즘 일반고도 많이 올라오죠. 자,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어머니께서 전화 오셔서 질문하세요. UD 이제 쓰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일반적입니다. UD가 좋아요? 하스가 좋아요? 아주 진부한 질문이죠. 그래도 말씀을 드리죠. 자, 과거에는 UD가 좋았지는 몰라도 지금은 UD 하스 큰 차이가 없다. 그리고 취업률만 놓고 보자면 하스가 더 나은 것 같기도 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대학교육협의회에 나온 자, 합격자들의 성적 50% 컷, 70% 컷을 보게 되면 하스의 내신 성적이 더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UD는 영어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일부 특목고 학생들 위주로 인기가 있다면 전국에 모여있는 일반고의 상위권자들은 UD를 제외하고 하스를 노려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숫자만 놓고 본다면
당연히 절대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내신의 숫자 자체도 하스가 더 좋을 수밖에 없겠죠.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UD와 하스가 어디가 더 좋냐는 기준이 뭘까요? 제가 대물에 대해 질문이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녀분들에 대한 대학을 고민할 때, 자, 과거처럼 우리가 무조건 좋은 학교 가야 좋다. 당연한 얘기죠. 지금도 그건 사라지지 않는다고 봐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UD가 좋으냐, 하스가 좋으냐는 약간의 무의미한 질문. 또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미 UD도 특기자로 쓸 수가 있고 하스도 학종, 국제형, 국내고로 쓸 수가 있단 말이죠.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해외고는요. 해외고 검증고 시트랙은 지난해 30명으로 따로 뽑았죠. 물론 모집 단위가 과거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 조건은 존재하고 있다는 것들 참고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례나 수신자를 결정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 아이가 특례 조건도 확인을 했고 그리고 성적도 이미 만들어서 올 거야. 왜? 다음 달이면 성적 다 받고 귀국할 거잖아요. 활동 내역에 대한 사인들도 다 받으실 거고 준비 다 하겠죠. 근데 특례로는 다 쓰기 아까운데 수시도 한번 써봐야 되나? 라는 고민들 또는 중도 귀국자로서 내신 성적을 잘 관리하셨던 분들 자 학교가 특목고냐 아니냐 중요하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 분들은 반드시 이 조합에 대해서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 상담을 받으시려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상담을 받으세요. 예. 그래야 우리 아이에게 좀 더 나은 기회 또는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들 같이 고민하시면 되겠습니다.